한덕수 대행은 한동훈, 홍준표와 먼저 단일화를 한 다음에 2차로는 이준석과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봤는데 구도가 좀 다르게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구도가 달라지는가는 그 두 분한테도 네. 얘기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어떤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저 박진영 TV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늘 노래를 합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노래를 드리는 게 한덕수라는 사람이 과거에 정몽준, 안철수 또 누가 있을까? 그 앞에 이제 단일화했던 사례들 얘기하는 거죠. 단일화 사례들처럼 중도에 아마 반기문 뭐 이런 사람 중도에서 뜬 사람이 아니에요. 윤 묻어서 뜬 사람이야. 윤석열 묻어서 뜬 사람이에요. 윤똥 묻어서 윤석열 똥 묻어서 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서 뜨지 않았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어요. 결국 뭐냐면 김문수 후보 표를 갖고 가고 홍준표 후보 표를 갖고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김문수든 홍준표든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순간 이 거대 정당이 가지는 관습과 속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15% 20% 지지율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한덕수한테 갈 표가 10% 내외밖에 안 돼요. 거품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결국 2차 단일은 사실 지금 거품도 없어요. 네. 거품도 없어요. 그래서 출마 못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를 제가 늘 노래를 하고 있고요. 이 박진영 TV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와서 꼭 좀 봐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는 지금 지지율이 20% 넘어서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라고 보고요. 또 이 경선과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재밌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틈새. 5월 3일 날 후보를 뽑습니다. 뽑는 후보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을 넘어서는 모든 정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당내에서. 그렇죠. 당내에서. 네. 제왕이 됩니다. 근데 한덕수의 공직자 후보 사퇴일이 5월 4일입니다. 그렇죠. 한 이틀 정도 모르서 해버리는 거야. 한덕수와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후보가 됐다 물어봐. 네. 내가 그 덕수 어르신 몰라. 나는 몰라. 관심도 없어요. 방조하다. 한 이틀 버텨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퇴 못하는 방법 거야.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됐다. 제가 그거 관심 없습니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의 뜻이 가장 중요해지는 그렇죠. 후보 뜻이 당장 저는 미국을 하러 갔다 올게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 상황들을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님도 박진영 TV를 보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정교하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대서 해설하면은 이준석 변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이준석 변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달려 있고 본인의 지지율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과 이재명 지지율, 본인 지지율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 넘었다. 그럼 뭐 단일할 필요가 없죠. 의미가 시뮬레이션 해보잖아요. 양자고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지금 보통 뭐 평균 이게 공중파가 아니니까 해석 안 해도 되죠. 선발이. 맞아요. 이재명 대표 50% 넘는 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3자구도에서 50% 나왔는데 여기에서 단일화 한들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차기를 보고 자기는 나의 표의 영역에 이제 침바르기부터 먼저 하죠. 다만 여기에도 이준석이 10%가 넘을 수 있느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15% 넘으면 100% 환급, 10% 넘으면 절반 환급이 되거든요. 선거 비용이.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작동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에 이제 직접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방에 있는 보좌관만 파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료에 이름만 올리기도 하는데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장 소장님? 그러니까 의원들이 직접 와서 한다라는 것은 위원장을 맡는 거고 진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보좌관이나 뭐 비서들까지 파견하는 것은 거의 그 캠프에서 무슨 직을 맡으면서 활동한다라고까지 포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름만 올렸다라는 것은 그냥 인연상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부탁을 하니까 이름 올리는 건데 나는 그냥 활동 안 한다, 그냥 중립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확실한 건요. 지구당 사무국장 시켜가지고 당원들한테 전화하는 거야.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저도 장 소장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한덕수가 이게 뜨는 것이 김문수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김문수는 어차피 중간 계단이기 때문에 김문수 지금 몰래 어차피 한덕수로 갈 건데 해서 김문수를 안 찍을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처럼 전략적으로 김문수가 1등이 돼야지 한덕수가 단일화가 가능하니까 전략적으로 김문수에게 몰아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당원들 수준이라든가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더라도 그 한덕수 1등이고 김문수 2등이잖아요. 근데 김문수가 하향 추세였잖아요. 그렇지. 그 하향 추세가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론 때문에 하락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은 한덕수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럼 한덕수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겠냐고.
한동훈한테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홍준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되게 캠페인 되게 열심히 해요. 언론 장악력도 뛰어나요. 매일매일 막 생산을 하잖아요. 네. 이슈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맞아. 뭐든지 네. 하루에 한 건은 다 생산을 해. 그런데도 생각보다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올라. 의원이 48명이 붙었는데 현역 의원이 붙었는데도 네, 제일 많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치고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건 한덕수 효과인데 그 한덕수의 눈치 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당내 경선에서는 김문수를 밀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단일화시키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 개인적으로 한덕수류의 그런 분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고 차라리 김문수, 홍준표를 저는 괜찮게 차라리 그래도 저 안철수도 엄청 싫어하죠. 아니 오늘 저는 궁금한 게 손학규 전 대표가 오늘 라디오 들으셨어요? 아니 뭐 차기 대통령감은 한덕수다. 나올 확률이 80%다. 개인적 친분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 말고는 딱히 두루두루 친하거든. 손학규 전 대표도. 뭐 그 정도지 특별히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어제도 뭐 한덕수 국민 추대위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경기고 동창이 나와서 하는데 그렇죠. 거기도 경기고 나왔잖아. 그런 모습들이 대표. 약간 너무 이제 올드하다. 경기고 동창이라고 지지한다는 게 이게 정말 쌍팔년도 선거 운동 문법 아닙니까 이게? 근데 한덕수 고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움직임은 포착이 돼요. 당내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출마 결심했다, 도와달라, 사람을 좀 모아달라, 분위기를 좀 잡아달라 이런 얘기는 계속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점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한덕수 들었어요. 권한대행 뭐 사모 국무총리 비서실에 무슨 사모 대응팀 같은 거 비공식으로 한다. 쪽으로 뭐 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랬더니 바로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덕수 출마한다고 막 하고 한덕수 누구를 만났다라는 것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건 부인을 전혀 안 하다가 이것만 부인하잖아. 그러면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지. 있는 거다. 아니, 저는 확정이 돼 있다.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오늘 미군 부대 갔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행보를 왜 하겠냐고. 방위비 협상을 미리 하러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점점 하고. 이제 명분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시점은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 29일 날 2명으로 압축되니까 그때랑 뭐 2+2 미국과의 회담 그런 것도 좀 분위기 보고 결과 여하를 보면서 근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100% 나옵니다. 200% 하고 싶어 하는데 200% 이게 진짜 대선 출마를 위해서 나라라도 팔기세다. 사실 저는 그 정도로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그래도 명색이 이제 정치학 전공자로서 외교나 국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아는데 이제 한덕수 대행이 하는 방식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에요. 전례가 없는 방식이에요. 외교에서 우리 뭐 죄수의 딜레마, 뭐 치킨 게임, 또 뭐 투레벨 게임 이런 외교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상대를 믿지 않고 상대에게 기선제압을 한 다음에 시작한다라는 그게 외교 행위의 기본이에요. 협상의 기본인데 먼저 숙이고 들어가겠어 하겠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서 위기 상황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협상하자고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론은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2+2 회의에서. 그렇겠죠. 외교에서 결론 내리면 안 되죠. 협상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안 하고 협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협의. 네, 그래서 그냥 서로 탐색전만 하고 이러이러한 요구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와서 민주당에도 협상안도 좀 알려주고 국민의힘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공약 나오게 해야죠. 지지율 띄우기 프로세스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 띄우기 프로세스로 활용을 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권영세 쌍권총하고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짜고 한다는 그 느낌에 친윤 지도부하고 짜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친미 행보예요. 사실 미국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해주는 행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친중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이게 친중 대 친미 프레임을 짜가지고 지금 만드는구나. 짜고 치는 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저는 뭐 민주당과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는 국익을 위해서 이 한덕수 씨가 지금 협정을 체결하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결의안이라든가 공고안 내야 돼요. 이건 국회의장님 중심으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중국이 지금 뭐 서해안에다가 구조물 설치하고 그렇죠. 그러는 네. 거니까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민주당에서도? 해야 됩니다. 중국과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력을 하더라도 정치나 외교 그렇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꾸짖을 것은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그 한덕수 후보 얘기 사실 어제도 저희가 좀 했는데 네. 그 부인 최하영과 관련된 최하영 씨와 관련된 얘기를 우리 장 소장님도 다른 방송에서 하신 건데 실제로 이미 이제 그 부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출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비공식 그 사모 대응팀이 일단 총리실 부인했지만은 그런 세설에 대해서 국민의힘 상당수도 자각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알죠. 네. 그걸 뭐 본 분들도 있고 직접 경험한 분한테도 전 얘기를 몇 가지를 들었고. 경험 어떤 경험을 한 겁니까 도대체? 그 얘기를 해도 하나만 돼요? 가시죠. 하나만 왜냐면 오늘 늦게 왔잖아 좀 이제. 박지원 의원도 하나만 가시죠. 그 부분에 예. 대해서 하나만 해? 김건희의 하나만 하시죠. 예. 뭐 영적인 어떤 제가- 존재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늦었으니까. 늦게 왔으니 하나만 할게요. 주미대사 시절이었다. 주미대사 시절에. 시절에. 그래서 대한민국 대단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본인이 디자인한 넥타이를 딱 한덕수 주미대사에게 선물을 하러 딱 선물을. 갔대요. 네. 어. 갔더니 부인께서 딱 이렇게 그거를 포장해 뜯고 이렇게 보더니 어? 이거 명품으로 바꿔와 이러더래요. 진짜로? 네. 거기서 정말 완전히 확 갔다고 맛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 본인이 근데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제 선물 드렸는데 네. 명품으로 바꿔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근데 그거는 그냥 그 말 그대로 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명품을 좋아하신다 뭐 그런 얘기를 전달해 주던데 그러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쨌든 사모한테는 거의 뭐 꼼짝을 못 한다. 아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얘기. 행동 방향이 지금 있어서. 사랑꾼이다. 나오는 사랑꾼. 이야기는 사실 주술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있죠. 뭐 김건희 씨랑 같이 뭐 여러 가지 주술에 관심이 많다 뭐 그런 건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고 이제 직접 경험한 분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쭉 구전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만 일단 풀고 다음 주에 또 하나 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될 건데 뭐 그렇게 지금 권한대행을 저는 이야기 말고 네.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고관 대작 같이 했던 분들의 평가를 제가 뭐라고 주변 분들. 평가합니까? 전해 들어보면요. 유능한 통상 관료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나는 부인 얘기해달라서 해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한 적이 없고 미국에게 요감 묻는 협상만 했다. 소고기든 뭐든 그 전에 있었던 FTA든 수많은 통상 관련 일들이 한덕수한테 맡기면 무난하다. 그러나 잘한 적은 없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그런 들었습니다. 평가구나.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뭐 통상교섭본부장도 하고 주미대사도 하고 청와대 총리도 경제수석도 두 있죠. 번이나 네. 하고 뭐 그랬던 분인데 국익을 위해서 했겠지 뭐 미국에 잘 보이려고 했겠어요. 우리나라 외교관을 몰랐어요. 난 우리나라 외교관 국적이 그럼 너무 서글프잖아요. 한국이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 응?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외교관들. 서글프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슬펐어요. 그러니까 부인 얘기 좀 한 김에 마저 하면은 네. 마주 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맞아 한덕수 부인 최하영 씨 말고도 실제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선거가 본격화되면은 우리 사모님들이 캠프에 들리는 일들이 좀 있다면서요. 주로 어떤 때 오는 겁니까 이게? 근데 제가 모셨던 분들은 정말 얼씬도 안 하셨어요. 그래요? 예.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본 경우는 거의 자금 쪽 지출에 대해서는 정권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 중에 자금을 일부가 해야죠. 네. 네.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예. 네. 네, 그리고 적어도 뭐 당 대표라 대선 후보급의 사모들이라면 본인이 조금 더 정치적인 뭐 모습이나 의향이나 결정을 한다라는 거를 캠프 내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인사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금 문제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제가 많이 곁에서 본 거는 하여튼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관리하시고 집행에 있어서는 전결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다. 예전에 남편 대신 감옥 간 부인들 많습니다. 자금 관리하다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야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근데 예를 들면 캠프에 그 후보의 사모님이 예를 들면 뭐 먹을거리를 들고 온다거나 이런 식의 이벤트는 좀 요즘은 있는 내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안 않아요. 그래요? 도시락 좀 예. 싸우고. 옛날에는 이제 지역구 정치인의 사모님이 돈과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수준인 경우도 많았어요. 아 지역에 남아서 남편 네, 서울에 네, 있고 네, 여의도에 네, 있고. 네, 네, 예.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나오신 게 하나 여쭤보면은 네.
우리 김무성 그 전 대표님은 이번 대선판에서 지난번에 기사도 한번 나와 김문수래 김무성의 네.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사도 봤는데 실제로 지금 대선 후보 국힘의 대선 후보 중에서 네. 좀 선호하거나 응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 쪽에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센 것 같아요.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다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가지고 네. 그 유승민 의원이 제1순위로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지만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당원들에게 영향력 발휘하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라서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썩 뭐 공개적으로 지지선을 해달라거나 도와달라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거기 마포 포럼 이제 곧 없앤다고 하시더라고요. 마포 포럼 가서 한번 같이 얘기하고 그렇구나. 논의하고 예. 뭐 그런 정도지. 야. 보수파 진영 내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많이 쇠퇴했다.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시죠. 그게 훨씬 오히려 그러면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괜찮은 거 같아요. 유승민 의원도 이제 중도 우파, 그렇죠. 네. 또 시장주의자고 김무성 대표도 뭐 중도 우파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그럼요.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한국 사회의 이 정치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YS의 흐름이 소멸됐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어지지 않고 합리적 중도 우파의 흐름이 네. 단절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뭐 정치를 직접 하시든 안 하시든 네. 남은 생에 하실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YS 계보가 없어졌다라는 YS 계보도 없어졌지만 네. YS의 사상과 철학도 개선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도 통 큰 정치, 그러니까 통이 넓은 정치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이념이나 진영에 얽매이는 그런 정치는 안 하실 것 같고 국무총리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되게 꼼꼼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요? 예. 되게 꼼꼼해요. 보기하고는 다르고. 네, 엄청 꼼꼼해요.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또? 좀 네. 하면은 이준석 가까우니까 네. 이준석 후보가 지금 뭐 지지율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완주하겠다. 근데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뭐 한덕수까지 해가지고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면 가장 몸값이 높은 게 사실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근데 아닙니까? 아까도 박진영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셨어요. 들으면서 제가 왔는데 이게 너무나 격차가 나버리면은 네. 이준석 후보를 끌어들여가지고 단일화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 뒤집을 수 있어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극적인 어떤 효과. 네. 뒤집을 수도 없는데 음. 이준석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끌어들여가지고 또 당내 분란, 주도권 뺏겨 이건 안 되지.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할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봐봐요. 김문수를 밀고 한덕수를 미는 이 세력들, 이 그룹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대선이 아니라니까요. 당권이에요, 당권. 그러니까 룰을 저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준석 손을 잡겠어요? 대선에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그리고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그냥 단일화 협상 없어? 나 그냥 후보 할 거야. 후보 하라고 그래. 맞아, 예. 너희들 날 도와. 이 컨셉이거든. 할 리가 없죠.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이준석 후보를 위한 메시지도 될 수 있고요. 저는 뭐 이른바 이제 친노가 뿌린 정치 비평가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꼭 하고 싶었던 3대 유업이 있었어요. 3대. 예, 네. 그게 뭔가 첫 번째가 선거구제 개편. 노무현 대통령은 중대 선거구제를 해야지 지역주의가 타파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선거구제 개편이 된다면은 이준석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야당을 하든 다음에 뭐 연합 여당을 하든 굉장히 편해집니다. 영향력 있네. 그런 네.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은 연정을 이야기했어요. 연정. 이 연정이라는 것도 지역주의 타파와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이 관료 국가예요. 관료 국가를 한번 뛰어넘으려면은 진보의 시각, 보수의 시각을 같이 한번 봐줘야 돼. 관료 혁신을 해야 돼. 그래서 연정을 노무현 대통령이 꼭 하고 싶었고 마지막 하나는 이거 로비스트법인데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정도가 저는 정치 개혁 이슈로서 누군가 들고 나와야 돼요. 개헌론보다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정치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될 가능성이 높은 쪽에서 연정을 해야지 안 되는 쪽에서 좀 지지세가 약한 쪽에서 연정하자 그러면 사쿠라로 물리거든. 한 이재명으로 모여가지고 아니 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한테 그냥- 붙겠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하셔야 돼요. 그건 저기 장 소장이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 이걸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연정을 이재명 후보님 연정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저를 쓰는 게 연정입니다. 이런 거 아니죠. 저는 정치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좀 받은 게 본인이 착복한 게 좀 이렇게 네. 드문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전화 왔어요? 예. 일요일날 전화 왔더라고요. 지난주 일요일에 원래 여기서 전화. 맞아 걸었잖아요. 그 콜백이 그날 온 거예요? 일요일날 전화 와가지고 뭐래요? 그때 예.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하다고 그때 나와가지고 건강 챙기고 정신이 없었다. 네.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뭐 하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있습니까? 네. 이준석 많이 도와줘라 뭐 그 얘기. 그래요? 진짜로? 이준석을 많이 도와줘라? 이준석은 스포츠카 같은 사람이다. 스포츠카 같은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 어려운 정치인이다. 명품이다. 그러면서 이준석 많이 도와주라 그런 얘기 했었고 네. 홍준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어떠한 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게 진짜 있냐 그랬더니 없어요 이러더라고. 아 그래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검찰인가 나가면서 또 직접 돈 받은 거 없다고 막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구나. 네. 진짜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재명 내 물어봤지. 네. 이재명 좋다. 아니 그래도 좀 예지력이 있고 그러시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네. 되는 것 같다라는 방향이란 뭐 거죠. 불가항력이겠죠 지금. 또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나요? 아이 뭐 선거 지금 치르지도 않았는데 아닙니다. 예. 명태균 씨가 우리가 금방 뭐 예지력 이런 이야기 했지만 네. 사실은 데이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론조사 업체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